네, 이번에는 그 광복절에 있었던 민주노총의 기자회견이라고 불러야 될지 집회라고 불러야 될지 좀 약간 헷갈리는데요. 아무튼 이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광화문 집회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종각 집회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로 보신각 앞에서 열렸으니까요.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참석자가 2,000명에 달했기 때문에 사실상 집회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참석했던 한 조합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재하 비대위원장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일단 예, 기자회견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집회라고 불러야 됩니까? 기자회견이에요. 근데 기자회견이 2,000명씩이나 모입니까? 그래서 2,000명이 한 군데 모인 게 아니고요. 예, 그 2,000명은 네, 그게 그 보신각 그 사거리에 네, 다 그 인도 쪽에서 네, 현수막을 들고 거리 지키면서 쭉 서 있었죠. 그래요. 예, 예, 한 군데 모인 건 아니에요. 그럼 이게 지금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그 개최하느냐 마느냐는 허가 사항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리를 하면 일단? 예, 예, 그렇죠. 본래 그 관원상제나 기자회견 등은 네, 허가 신고나 허가 사항은 아니고 예. 저희들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이들 해요. 근데 당초에 민주노총의 계획은 안국역 근처에서 2,000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려고 신고했다가 이게 불화가 되니까 요 기자회견으로 돌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맞습니까? 예, 본래는 안국역에서 네. 저희들이 경찰과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 의자를 다 두고 거리 지키고, 네. 마스크와 안면 가리개 다 하는 조치를 하면서, 이제 하기로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상황이 이제 광화문 쪽에서 그런 일이 우려가 되니, 예. 뭐 안 하면 좋겠다라는, 저희들이 연락을 받고, 네. 그러면 우리는 기자회견 방식으로 그리고 음. 모이는 방식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음. 하자라고 해서 했던 거죠. 그래서 경찰이나 이런 데서 제재라든지 뭐 이런 것은 전혀 없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한번 좀 그 이거저거 떠나서 좀 정리 차원에서 예, 이렇게 여쭤볼게요. 사실 그때 예, 방역 당국에서는 예, 예.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든 그 형식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좀 자제해달라고 여러 차례 이제 그 대국민 호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꼭 그날 이렇게 열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답변 예.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은 뭐 어차피 코로나19 방역 조건에서도 방역 지침을 수행하면서 생활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예. 그러면 특히 이제 8월 15일이라는 점, 예.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알지만 지금 한반도 정세나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좀 긴박해서 네. 남북 합의 이행이나 한미 워킹그룹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 등의 문제에 예. 대해서 예.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예. 또 정부 당국의 촉구한 자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의 그 위험적 우려들이 있으니 예. 그러면 저희들 그걸 지키면서 하는 방식을 음. 뭐 저희들이 아주 고안을 해서 그런 방식을 썼던 거죠. 그러면 그 한번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예, 자, 예. 그럼 민주노총 입장에서 자, 예. 일파만파 등이 주최했던 그때 광화문 집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 예.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예. 제가 이제 그 뉴스 보도를 통해서 보았는데요. 네. 거의 이제 방역 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좀 우려스럽죠. 방역은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서 지켜야 코로나19를 빨리 잡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럼 이제 그렇게 위원장님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 형식으로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했고, 근데 예를 들어서 보수단체가 했던 광화문 예, 예. 집회 같은 경우는 방역 지침을 무시하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내용상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이런 주장이십니까? 예, 그렇게 비교하기는 좀 곤란하죠. 자, 그러면 방역 지침을 전부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조합원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럼 이건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고 계세요? 그것은 좀 역학관계가 조금 더 필요한 역학조사 좀 필요한 걸로 좀 보여지는데요. 예. 지금 뭐 일본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 말고는 네. 뭐 저도 검사를 받았거든요. 음. 음성 판정이 그분 말고는 다 음성 판정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당국의 역학조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확진 판정을 받던 이 조합원이 종각 거기에서 지금 이 감염됐다라고 하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인과성을 지금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어느 누군가 같이 그게 감염됐거나 들어오거나 나왔으면 예. 명확한데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목요일날 지침을 내리고 지금 속속 검사했던 결과들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 외에는 지금 양성 판정 나는 분은 지금으로서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그 종각 그냥 기자회견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그러면 그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금 전원 검사를 받고 있습니까? 거의 다 받았습니다. 거의 다 받았습니까? 참사 그래 이제 저희들이 이 한 곳이 모이지 않아서 네. 지금 조직별로 파악을 해서 검사했던 것을 지금 보고받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지도부들은 다 음성 판정이 나왔고요. 예. 지금까지 검사받은 분들은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뭐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을 제외한 그 광복절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만 편파 검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던데요. 그것은 과도한 주장인데요. 예. 우리나라 최고 전문 집단이 질본이잖아요. 예. 그러면 질본이 당연히 저희들 보고 그랬을 건데 질본의 지금 입장도 그 가온 집회와는 무관하고 또 하나는 집회 진행 양식이나 대응 방식이 달라서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는 공식 발표가 나온 걸 보면 그걸 신뢰해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 한 조간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그 확진 판정을 받은 조합원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기자회견 다녀온 뒤에 거의 매일 외출하고 코로나 검사 이후에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고 마스크 없이 외부 활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그 보도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래요. 저희들 목요일 지침 나온 것을 엄격히 지키라는 지침이 나갔고, 네네. 저 또한 지금 삼성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바로 자가격리 들어가서 철저히 지켰죠. 때문에 저희들 조합원들 그 지침에 따랐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일 뒤인 지난 20일에 충남 천안에서 1박 2일간 회의 겸 수련회를 여신 바가 있죠, 위원장님. 자, 이거는 이미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 직후고 그다음에 광복절 어떤 집회에 대한 여러 가지 파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이걸 열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희들이 그점 중앙집행위원회는 실제로 수도권을 벗어나 장소를 옮기고 또 거의 한 200명 수용하는 공간에서 40여 명 정도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 우리가 거의 중앙집행위원회는 민주노총의 하반기 사업 전반을 도의하는 자리에서 그 자리를 연기하기는 조금 곤란한 측면이 있어서 엄격하게 장소나 방식, 거리두기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훨씬 더 엄격하게 한 상태에서 수련회는 취소하고 회의만 하고 마쳤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추가 장애 집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 보도가 있던데요. 그 점은요. 저희는 기자분들이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보고 보도를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래 봐야겠는데요. 그것은 코로나19가 이런 상황이 이전에 몇 달 전에 계획된 집회였는데요. 전부 다 대폭 수정을 했습니다. 취소하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해서 언론 보도는 명확하게 오봅니다. 그러면 이후로는 아직은 계획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하면? 장애 집회에는 지금 계획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에 상황을 보면서 다 가능한 상황이 되면 그때는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없는 거죠.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